한국인들은 진짜 저러니까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거지.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파리 근교에 있는 지베른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여성이 한국인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지베른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클레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 주변에는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고층 빌딩도 없는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의 모습입니다. 그런 만큼 관광객도 많지 않고 대부분 마을 주민들과 소박한 일상을 나누며 지내곤 하죠. 하지만 종종 파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곳을 지나치는 외부 손님들이 마을에 잠시 들러 쉬어가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 카페에도 외국 손님들이 간혹 찾아오곤 하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인 손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 의아했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특히 파리에서는 한국 문화와 케이팝, 한국 가수들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케이팝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도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까지 한국 손님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 손님들이 대부분 20, 30대 여성들이었고 그들이 오면 마치 작은 모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머무르곤 했다는 겁니다. 그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여긴 프랑스인데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 손님들이 제 카페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저도 점점 그들의 문화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지 호기심에서 시작했죠. 한국인들이 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건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까지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던 제가 말이죠. 얼마 전 친구들과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사람들과 소박하게 저녁 식사를 나누던 중 제 친구 소피가 갑자기 한국 영화에 대한 얘기를 꺼냈죠. 너도 봤어? 요즘 아직도 기생충 이야기하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들어보긴 했지만 솔직하게 못 봤다고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고 되물어보았습니다. 소피는 웃으며 아, 클레르, 너도 한번 보면 빠질걸. 그 영화가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회적인 메시지도 강하고 연기도 정말 뛰어나. 요즘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지 않으면 대화에 끼기 힘든데 너는 용케 안 보고도 잘 사네. 그 말을 들으니 놀랍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 마리가 한국 음악 얘기를 꺼내면서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더 흥미롭게 이어졌어요. 그나저나 요즘 르세라핌이 엄청 인기라더라? 내 동생도 팬인데 지금 콘서트 보러 가자고 아주 난리라니까. 르세라핌. 저는 르세라핌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르세라핌이 누구야? 무슨 특별한 점이라도 있어. 마리는 마치 제가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클레르, 세상에 요즘 르세라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니까. 진짜 대단하다고. 그들의 노래도 좋고 가사도 깊이가 있고 아무튼 좋아. 너도 노래 한번 들어봐.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는데 그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 엘렌이 나서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한국 갈 계획 세웠다면서 서울에 가서 쇼핑도 하고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속으로 살짝 놀랐어요. 엘렌이 그토록 한국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한국은 왜 가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엘렌은 활짝 웃으면서 한국에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다고 하던데. 김치, 비빔밥, 한국식 바비큐까지 한식을 한 번쯤 꼭 먹어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나 한국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됐어요.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여겼던 한국이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그날 이후 저도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한국어는 쉽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손님과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카페에 찾아오는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어 공부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한국인 손님들은 정말 매너가 좋았어요. 하루는 한 가족이 카페에 찾아와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했어요. 그들은 마을을 관광하다가 잠시 들른 것 같았는데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며 제 카페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셨죠. 그런데 제가 일을 마치고 잠시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동안 그 가족은 테이블을 깨끗이 닦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자연스럽게 휴지를 꺼내 드시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물자국 하나 없이 테이블을 닦고 정리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컵에 남아있던 얼음물까지 쏟아질까 조심스럽게 옮기고 작은 크럼이 떨어진 자리는 직접 손수건을 꺼내 닦아내셨죠. 그중 어머니로 보이는 분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정리하면 다음 손님이 기분 좋게 앉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살짝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제 일인데 오히려 손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시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음료를 다 마신 후 직접 컵과 접시를 카운터로 가져다 주면서 덕분에 편하게 잘 쉬었어요. 카페가 진짜 아름답네요.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라고 밝은 미소로 인사하셨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손님들이 다 드시고 나면 자리를 그냥 두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시며 인사까지 하다니 그들의 세심한 배려심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가족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한국인 손님들이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작은 배려와 예의는 저뿐만 아니라 카페에 방문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의 행동을 보고 나니 더 열심히 제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커플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들은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신 후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컵을 직접 카운터로 가져다 주었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작은 빵 하나를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항상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드문 일이었기에 더 감동적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커피를 마신 후 테이블을 정리하거나 컵을 직접 카운터로 가져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 손님들은 음료를 마신 후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떠나죠. 특히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는 손님이 가게에 머무는 동안에는 편히 쉬고 직원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느껴집니다. 손님이 컵이나 접시를 치우는 행동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테이블에는 종종 빈 컵과 접시, 그리고 냅킨이나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남겨지기 일쑤죠. 손님들은 이를 신경 쓰지 않고 직원이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늘 음료를 다 마신 후 컵을 직접 정리하거나
남은 물자국까지 닦아내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그들의 이런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죠.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했어요. 그런데 그날 빵을 서비스로 받은 한국인 커플의 행동을 본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들은 처음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자신들도 빵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들은 외모로 보아 동양인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저도 그들이 한국인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죠. 그들은 자신들이 왜 빵을 받지 못했는지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서비스용 빵이었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져 더 드릴 수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프랑스어가 유창하지 않다 보니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당황한 채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 우리는 빵을 못 받는 거죠? 저 손님들은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냔 말이에요? 라며 계속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들의 요구는 마치 제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했다는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지 고마운 마음에 드린 작은 서비스였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빵 재고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제 말을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저 호의를 베풀었던 일이 이렇게 오해로 이어져 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로 제공하던 빵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호의가 오히려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죠.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결국 서비스로 제공하던 빵을 없애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단순한 호의가 오히려 다른 손님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양인 손님들이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이 한국어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죠. 그날 일이 끝난 후 저는 친구와 저녁을 먹기 위해 마을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저에게 항의했던 그 가족 손님 중 한 남자가 그 식당에서도 큰 소리를 내며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그 남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며 식당 주인에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항의하는 이유는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다른 테이블에 비해 너무 늦게 나왔다고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식당 주인은 그저 바쁜 저녁 시간대라서 모든 테이블에 음식을 내보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국인이니까 일부러 늦게 되는 거 아니냐며 식당 주인을 몰아붙였죠. 결국 그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거다. 이건 차별이다라는 말까지 꺼내며 식당 분위기를 망쳐놓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다 친절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남자가 한국어를 쓰는 것을 듣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어를 공부해온 제가 보기엔 그의 한국어가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발음도 부정확했고 문법도 어색했죠. 처음엔 그저 화가 나서 실수하는 걸까 생각했지만 점점 그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인을 흉내내며 자신의 불만을 더 큰 문제로 만들고 협박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몰랐던 식당 주인은 그의 협박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식사 비용을 받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남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며 계속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의 행동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한국어가 어색하다는 것은 이미 알아차렸지만 그가 식당을 나가면서 통화를 할 때 들려온 목소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남자는 식당을 나서며 중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마 주변에 누가 듣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말했는데
저는 그 순간 그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 국적의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중국어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접하게 되었던 언어였고, 그의 말 속에서 분명히 중국어 억양이 느껴졌거든요. 그가 한국어를 서툴게 흉내냈던 것도 그 이유에서였겠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 남자가 한국인을 사칭하며 자신의 불만을 부풀려 마을 상인들을 협박해 온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상인들에게 알렸고, 마을 상인들끼리 모여 그 남자가 가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죠. 그 남자가 상인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다시 찾아오면 청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모두가 그 남자에게 당한 것이 억울했거든요. 결국 그 남자는 다시 마을을 찾아왔고, 이번에는 상인들이 미리 신고한 덕분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국적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동안 그는 한국인을 사칭하면서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었어요. 그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상인들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 남자가 중국인이라고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었어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박까지 하던 그의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동안 한국인 손님들에 대해 좋게 생각해왔던 만큼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남자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사칭하면서까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대체 왜 굳이 한국인인 척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답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저런 자격지심을 느낄 정도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것도 놀라웠죠. 그동안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겪고 나니 한국이 정말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그리고 패션까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남자가 한국 대사관을 언급하며 협박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았는지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단지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일상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지닌 문화의 깊이는 무엇인지 몸소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이유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죠. 한국의 도시,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발전된 모습도 궁금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말하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는 서울의 매력은 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또 한국의 전통 음식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김치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에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열망까지,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저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시장, 그리고 그들의 밤 문화까지 경험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한국인인 척하며 상인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이미지와 세계적인 인기를 악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파리 한복판에서도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예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며 상점에서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서 일하는 한 상인은 한국 관광객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가게에 들어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 속이며 무리하게 가격을 깎으려 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어를 몇 마디만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강조하며 더 많은 할인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투나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 상인들이 쉽게 알아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파리의 중심지에서 한국 식당을 흉내내며 장사하는 중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외관부터 메뉴판까지 모두 한국식으로 꾸며놓고는 실제로는 중국 음식을 팔거나 한국 음식의 질을 떨어뜨린 음식을 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식당들은 관광객들을 속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주곤 했다고 하죠. 어느 유명 한국 식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서 관광객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한국 문화가 전달되기도 해서 그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저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큰 관심과 사랑이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자격지심을 느껴 한국의 성공을 모방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들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